네, 오전장 전략을 전체적으로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장에 보다 집중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아, 그랬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바빠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르면 계속 오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뭐 시장 분위기는 좀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시황 포인트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좀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5월 달이 어제 끝났는데 이제 하반기 6월 달의 시작입니다. 하반기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함께 이제 5월 달도 자세히 보게 되면 7개월째 양봉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부진하고 삼성전자 힘들고 뭐 2차 전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이 양봉으로 끌어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장의 에너지는 어디 있는 걸까요? 네,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쪽에서 충분히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의 시장 에너지는 괜찮다란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정답이 아닐까. 물론 변동성도 상당히 크고 6월 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5월 달에 바라봤던 저희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MSCI 리밸런싱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못 갔던 중국 종합지수는 이만큼 올라갔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었죠. 4월 달은 반대였습니다. 4월 달은 중국이 가장 못 갔고 저희 코스피 코스닥이 제일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월별 등락은 있어도 기조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범위는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부터는 외국인들 매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변화에 따라서 좀 글로벌 시장 대비 소외되는 국면은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되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과 동행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글로벌 시장 자체가 충격을 받는다. 우리도 충격을 받겠죠.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보여지는 쪽으로 6월 달은 바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6월 달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보게 되면은 FOMC 회의 있죠. 게다가 또 6월 중순으로 가게 되면 나토 회담부터 또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의부터 또 국제적인 역학 관계들이 또 쭉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계산기를 두들겨야 될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5월 달에 보여줬던 변동성은 6월 달도 여전히 이어지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렸었죠. 단기적인 계좌와 중장기적인 계좌가 있는데 중장기적인 계좌는 전혀 단 한순간도 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만약에 모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가져가는 건 맞는데 하지만 단기 계좌 같은 경우 만약에 비중이 총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시장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6월 달도 초반에는 괜찮다가도 또 이제 어떤 FOMC 회의가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면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 또 현금 보유하고 하는 이런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은 만드시되 시장은 5월 달만큼의 어떤 그런 강한 압박들은 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숨을 조금 돌릴 수 있는 시장은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6월 FOMC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변수, 매크로 변수들은 여전히 또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전체적인 시황 얘기는 나눠봤고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업종과 종목 얘기니까 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업종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상당히 핫한 업종이 눈에 띄어요. 네, 스펙이죠. 네, 근데 네. 지난주부터 이랬었죠. 지난주부터 그랬고 앵커님은 스펙이 어떻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스펙이 아닙니다. 스펙하게 되면은 참 지난주부터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특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스펙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네. 주가가 하다 보니까 그냥 추격 매수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수익이 나서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스펙의 가장 움직이는 첫 번째 배경은 지금 같은 경우 또 다시 쭉 흔들리고 있는 종목도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오늘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5개 스펙 관련 주들이 상한가예요. 네. 이게 출발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15일 한 달 전쯤부터 미국의 스펙주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미국 시장도 이런데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미국은 이제 조만간 SEC에서 지금 이제 관련된 쪽에서 스펙 관련된 새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 쉽게 말씀드리면 규제책이죠. 이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도 이렇게 강하면 또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이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스펙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M&A 대상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합병을 해서 증시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쉽게 말씀드리면 페이퍼 컴퍼니죠. 네. 이런 쪽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앞으로 뭔가 대상이 되는 게 나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스펙 2호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뜨거운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가장 대장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시총도 가장 높습니다. 근데 가장 높다고 해봐야 시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300억입니다. 아,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스펙들 대부분이 100억대입니다. 100억, 150억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은 지난번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아시죠? 네, 그냥 구조적인 흐름들 때문에 가벼운 종목이 거래 없이 그냥 쭉쭉 움직였던 이런 현상과 유사하게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고 보게 되면 이거 또 고점에서 잘못 사시게 되면 또 크게 흔들릴 때 당황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총 작은 게 약간 시장 분위기 때문에 약간 좀 움직이는 어떤 투기적인 매수세가 더 많다라고 보시고요. 절대 추격 매수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럼 시장에서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저희가 참고하면 네, 그냥 되는 그런가 보다 단계겠죠? 쉽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저 종목 샀었으면 한 2, 3일 만에 거의 더블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부러워서 사신다고 하게 되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항상 저희가 안 보이는 쪽에서는 또 상한가 하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하나의 섹터 쪽으로 보시고 절대 접근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혹시나 또 크게 꺾이게 되면은 또 얘기가 원성이 많을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펙 관련주 저희가 첫 번째 특징 업종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업종으로는 뭐 여행 관련주들 볼까 하는데 최근에 분위기 워낙 좋았고 오늘은 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네, 어제까지 섹터별 가장 상승력이 좋았던 게 여행 관련주입니다. 네. 근데 어제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관점에는 내수 소비주가 일단 약간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 쪽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가 한국도 백신 접종률 10%대 두 자리 숫자까지 가던데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잠깐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여름쯤이면은 전 국민이 한 50% 이상은 맞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정상화로 가는 길이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어제 강한 탄력들을 보여줬었죠. 네. 근데 약간 제 느낌에는 오버슈팅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여행주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으로는 이제 직원들 복귀하고요. 이제 상품들 팔기 시작하는 분위기로 나오게 되면 기대감은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뭐냐면은 하나투어를 보게 되면은 작년 1월 달에 코로나 전에 나왔던 고가가 58,000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죠? 그 이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 이상 훨씬 이상으로 가 있다는 얘기, 8만 원대 이상으로 가 있다는 얘기는 코로나19에 따른 부분을 다 극복하고 벌써 영업을 잘해서 수익이 막 나고 있는 상태. 주가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될까요? 라는 쪽도 살짝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하나투어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구조조정 잘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출만 확보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익이 좀 더 빠르게 잡힐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상화되게 되면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 한 400억대까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못 보여주던 이익은 나올 수 있어라고 하지만 시총이 1조 2천억입니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추격 매수에선 도움이 될 게 전혀 없을 것 같고요. 한 또 3, 4일 정도 고점에서 물량이 좀 빠진 다음에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접근하는 쪽으로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아니, 최근에 근데 나온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니까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꼽는 게 대표적으로 의류, 그렇죠. 유통, 네. 뭐 소비, 화장품 다 이쪽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구분을 살짝 해야 되겠지만은 네. 내수 소비 관련된 쪽에서 이제 트렌드로 같이 움직이다가 세부적으로 또 다르게 움직이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즉 얼만큼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이 심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섹터들도 있고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백신과 함께 움직이는 쪽은 그만큼 고통을 많이 받았던 섹터죠.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그래도 실적 동향들이 누가 얼만큼 빠르게 돌아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얼만큼 더 안정을 찾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나마 눈여겨볼 거는 일단은 섬유유복 쪽이 가장 먼저 변화 흐름들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특히 글로벌 지금 재고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도매 재고, 소매 재고 모두 다 급하게 하락했다가 이제 채워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OEM, ODM 업체들은 이를 또 강한 실적의 기회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쪽은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래도 내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에서 도움될 건 없다. 다시 차익 매물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 얘기 저희가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는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림입니다. 하림그룹 계열사가 이스타항공 인수를 또 추진한다고요. 네. 네. 이스타항공 인수 때문에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뿐만 아니라 지금 또 쌍방울도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쌍방울 자회사 광림이죠. 광림. 네, 네. 광림이 참여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가나 싶었더니 그게 이유가 있다가 또 이슈가 가시화되니까 주가가 급하게 밀리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엔 할인을 여기서 이 모멘텀으로 특히 이스타항공을 지금 과거 같은 경우 한 3, 4개월 전 같은 경우 만약에 이걸 인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악재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반전돼서 이제 LCC도 좀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인수했을 때 기대감이 커지는 측면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해서 관련된 이제 현금 들어갈 부분들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당장 시너지가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자회사 페노션과의 해운과 항공을 결합한 그 그렇죠. 시너지 효과를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중장기적인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회사 시장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을 좀 구조조정을 해서 좀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현금 투입되고 하는 비용을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인 악재로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물론 인수 가격이 얼마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호재로만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를 떠나서 그냥 음식료 업종의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림이나 특히 지금 성수기죠. 육계 쪽은 성수기다 보니까 요즘 마트에 가 보니까 지금 돼지고기도 그렇고 닭고기도 그렇고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할인을 안 합니다. 그만큼 지금 계란 한 판은 10,000원이래요. 예, 그건 예전부터 그랬고요. 네, 지난번에 조리독감 나온 이후부터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곡물가 상승과 함께 사료 가격들이 영향을 다 그대로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은 괜찮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난번에 샘표식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기회가 되면은 4조 대림을 말씀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제가 나올 시간이 없어서 좀 급하게 올랐는데 이쪽은 콩기름, 그러니까 즉 대두유 관련된 쪽에서 가격 그대로 반영해서 움직입니다. 또 치킨 먹을 때 기름 이걸로 많이 튀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도 있다는 쪽도 보시면서 음식료 업종도 개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본업인 뭐 이쪽도 얘기를 해주셨고 이스타항공 인수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일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하림그룹에서 만약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혹시나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구조는 아닌지 이거를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일단 제가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재무를 아직 못 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도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LCC 업체들이 힘든 건 사실이죠. 네. 그러면 그만큼 아마 인수를 해서 뭐 감자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또 나올 부분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시너지만 보고 이게 호재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게 되면은 또 특히 좀 비싸게 인수하게 되면 그건 또 당연히 안 좋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일단은 호재는 아니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회사 측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 창출을 좀 의도는 하고 있는데 계산기는 좀 두드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현대제철입니다. 2017년 6월에 톤당 6만 원에 이제 자동차 강판을 인상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을 하게 됐어요. 네, 현대제철 철강주 관련돼서 매수입니다. 아, 이거 아니죠? 이렇게 네.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지금은 매수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게 네. 보시나 봐요. 네. 지금 경기민감 쪽에서 화학 쪽은 아직은 약간 좀 긴가민가한데 네. 철강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철강 가격 가지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변화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제철이나 또 포스코 지금 또 동국제강까지도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5월 달까지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겠죠. 물론 이제 수요가 얼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올리는 만큼 그만큼 그에 따른 변화는 그대로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격을 올리면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철강주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거의 경기민감주 쪽에서 대표적으로 조선 오늘 강하게 움직이죠. 조선이나 철강, 뭐 또 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쪽은 챙겨봐야 될 경기민감의 대표 주기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매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 네. 쪽에서는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철강주 좋게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탑픽으로 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은 뭐가 될까요? 뭐 포스코,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네. 있겠지만 현대제철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 근데 네. 조금 더 열연이나 냉연하고 좀 다변화된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동국제강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는 대한제강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철근 쪽에서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는 만큼
물론 가격도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이제 적시적기에 공급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이것도 약간 실적 영향을 있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금 이제 그 기존만큼 강한 뷰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그래도 좀 평범한 철강사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격 인상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철강주들이 쉬어감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어제도 좀 이슈가 되기는 했었어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먼저 보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없네요. 네, 그냥 말로 제가 하시죠. 아는 내용으로 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뭐 기사를 대충 요약을 해보면 배터리셀 업체들 경쟁력이 지금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OEM은 높은 진입벽으로 보호가 되고 뭐 좋다 뭐 이런 게 좀 결론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결국에는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여기서 일단 욕 좀 시원하게 하고 해도 될까요? 네. 네, 안 되죠. 예, 그래도 네. 착한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다 그렇다고 쳐도 왜 중국의 CATL은 지금 최고가를 가고 있죠?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CATL이 생산하는 게 지금 리튬인 그 황 관련된 쪽에서 변화를 나오게 되면은 이게 가격은 쌀지 몰라도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일지 몰라도 효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쪽에 CATL은 주가가 강한데 왜 국내 업체들은 반대로 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특히 뭐 NCMA 하이니켈계가 오히려 지금 앞으로 갈수록 안정 쪽에 대한 문제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제를 계속 확보하면서 좀 더 안정성에 다가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단순하게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단가가 떨어짐과 함께 지금 마진을 계산해 보게 되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쪽인데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왜 계산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공매도와 여러 가지 연결되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약간 그런 시장의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론은 노이즈가 클 때는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뭐 10% 이상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보면서 일단 중요한 거는 2분기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진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가격만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대응이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논리겠네요. 배터리셀 업체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네. 신규 전기차 OEM 업체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경쟁력 심화는 오히려 셀 업체들이 아니라 그쪽에서 더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구도에서 네. 누가 신규로 지금 들어와서 우리도 배터리를 생산하겠어라고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진입 장벽도 높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나 또 돈이나 모든 걸 따졌을 때 많이 힘들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 나왔네요. 네. 참 빨리 나왔습니다만 네. 네. 이런 분위기 쪽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CS나 LG화학 나올 때 리포트나 모건 스탠리의 이번에 의견도 보게 되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안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만 열거했을 뿐이지 이걸 똑같이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중국의 CATL도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왜 그쪽만 반대로 움직이냐에 대해서는 네. 대답을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경쟁 심화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울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 네. 근거를 이유로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게 포커스였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은 여전히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근데 이쪽은 제가 보기엔 트레이딩 쪽이 좀 더 우세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네. 해서 계속 우상향이 아니라 어떤 가격의 위축 요인이 나와서 주가가 크게 좀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진입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면 또 비중을 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당분간은 이어가면서 올해 실적 흐름들 말씀드렸던 수익성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매수해도 지금 괜찮아요? 같은 때는 오히려 네.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달 중에 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잖아요. 네, 이달 중에 하게 되면 아마 10월 아니면 연말 정도쯤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LG화학 가지고 또 얘기가 많은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CS 보고서에서 LG화학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같이 얘기를 했었던 아, 그래서 부분들이에요. 진짜 돌아가면서 지금 외국계 증권가에서 네.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네요. 그때쯤 보게 되면 네. 대차장고와 공매도가 확 늘어 있습니다. 아, 약간 뭔가 연계감이 좀 있죠. 네, 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용을 하되 일단 뭐 시세가 안 움직이는 쪽에서 너무 또 무리한 전략은 또 쓰는 건 그렇죠. 하지만 시세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쪽은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특징주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관심주 들어보는 코너를 저희가 더 추가를 했는데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요? 네, 원래 오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네. 지금 기존의 업종 나온 걸 가지고 또 연결시켜서 종목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네. 그러셔도 되는데. 네, 아, 그런가요? 다음부터는 네, 그냥 그럼 저희가 열어놓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네. 오늘은 뭐 여행 관련된 내수 소비 쪽에서 그나마 시장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 쪽에서 종목이 일단 경방이라는 종목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었죠. 타임스퀘어도 쇼핑몰인데 네.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컨택트 쪽으로 변화가 나올 것이라는 쪽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부 T&D라는 종목도 내수 소비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여기도 쇼핑몰이랑 호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용산에 가보시게 되면 3개짜리 호텔을 쭉 연결시켜놨죠. 드래곤시티. 네, 드래곤시티 국내 최대 규모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했다가 이제 컨택트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그 객실부터 음식료까지 모두 다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게다가 또 인천에 송도 옆에 가게 되면 스퀘어원이라고 쇼핑몰이 맞아요, 있습니다. 알아요. 네. 네. 이쪽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 개선 쪽에 무게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7배는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마 이번에 어떤 내수 소비주 쉬어갈 때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한 번쯤 관심을 필요하겠다는 쪽에서 가격은 8,800원 밑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목표가는 일단은 과거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되면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다가 이제 다시 돌아간다라고 봤었을 때 적어도 한 1,500원 정도가 다음 저항권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목표를 삼고 있고요. 손절가는 8,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호텔 사업의 정상화를 좀 포커스 맞춰서 보시는 거겠네요.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이제 과거에 내수 소비주 관련된 쪽은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많이 위축됐다가 돌아가는데 컨택트 쪽과 연결되는 쪽이 무엇이냐 이렇게 바라보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종목은 한국공항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공항 쪽이 이제 재개되기 시작하게 되면 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 사업들도 같이 연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공항은 거래가 없어서 좀 문제인데 이런 쪽도 정상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가 또 골라주신 종목 얘기까지 저희가 모두 들어봤습니다. 기장 후 1시간 시장 흐름 저희가 총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